그러면 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뜸하면 보통 간접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직접 또는 직접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뜸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왼손에 그림처럼 같이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에 소량의 아주 조금 그러니까 쌀 반알입니다. 소량의 뜸속을 넣고 엄지로 살살 굴려 뜸속을 길게 늘립니다. 이렇게 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쭉 길게 나오죠. 그러면 그 늘어난 쑥을 오른손과 검지로 살짝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리는 것을 너무 그걸 만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단하게 말려서 안 됩니다. 너무 만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떼어낸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쑥을 너무 많이 단단히 잡게 되면 그것도 너무 뜨겁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반알만큼 크기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쑥을 피부에 붙이면 안 붙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반지, 뜸반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물기를 묻혀서 손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쑥을 그 위에 얹으면 쉽게 붙는데요. 이 뜸반지도 사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떤 청결 문제는 있긴 하지만 손톱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침을 살짝 바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쑥을 살짝 묻혀서 피부에 대면 또 더 잘 붙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뜸반지로 물기를 묻혀서 뜸반지가 없을 경우는 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톱에 침을 묻혀도 좋고요. 그래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뜸자리에 물기, 이렇게 침을 묻히고 아니면 이렇게 물기를 묻힙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뜸이 잘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떼어낸 뜸봉을 물기가 묻은 뜸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손에 올리신 다음에 이제 그 향으로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향으로 타고 있는 그 선향, 이 향은 선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향으로 뜸봉 끝에 살짝 불을 살짝만 위에 끝에만 대는 거예요. 살짝 불을 붙이면 향이 제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쑥에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젤을 항상 털어내고 바로 붙여야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뜸은 보통 한 자리에, 한번 뜸을 뜨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 뭐 3장 내지 여기에는 5장씩 하는데 둘째 장부터는 이렇게 물기를 묻히는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뜸을 한번 타고 나면 그 재가 남겠죠. 그 재 위에 그대로 쑥을 붙이면 그 재 위에는 뜸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재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뜸을 반복해서 뜨면 되겠습니다. 이 뜸을 떠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은 쌀알만한 뜸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겠지만 떠보신 분은 알 겁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뜸 법에 대해서 하나씩 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뜸 쑥은 3년 이상 오래된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마다 쑥도 각각 품질이 다릅니다. 일단 강화 쑥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만큼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색조가 다망색을 띄어야 자극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쑥이 3년이 묵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1년 됐다고 하면 쑥이 좀 파랗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피부에 화상도 더 강하게 입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쑥이 3년 이상 묵어서 색깔이 푸른색 띠는 게 아니고 다망색을 띌 때 온도는 60에서 70도 사이로 뜨겁지 않고 좋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향은 선향을 쓰는데요. 선향이라는 것은 일단 약간의 침향이 포함되어 있는 걸 선향이라고 합니다. 선향은 비교적 냄새도 적고 그 다음에 순조롭게 부드럽게 잘 타는 도중에 꺼지지도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향에 비해서 또 잘 불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향은 선향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이 향하기 불 붙이는데 힘드신 분들은 뜸불이라고 해서 기계로 나이타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쇠에 불이 붉게 타오르죠. 그래서 그것으로 향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구법. 소구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미립이라는 게 쌀미자예요. 이게 쌀미. 쌀의 반알만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쌀 반알 크기로 쓰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뜸을 많이 떠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뜸을 뜨면 뜰수록 자꾸 더 강하게 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뜬다고 해서 더 크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쌀알 반알만하게 뜨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뜸을 한 번, 두 번 띄는 것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장, 두 장을 해서 장수를 한 부위에 뜸하는 횟수를 장수라고 합니다. 보통 3장에서 5장 뜬다고 그랬죠. 가벼운 자극으로 하되 여러 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할 경우에는 이 몸에는 또 면역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뜸을 처음 하시는 분은 3장 정도로만 하시고요. 그리고 뜸을 한 일주일 계속 하셨다면 5장, 또 그 이상 몇 개월 하셨다면 10장까지 이렇게 쭉쭉 장수를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뜸 치료 기간은 그 만성병에 대한 뜸의 치료 효과 여부는 6주 이상 뜸을 계속 하고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뜸은 뭐 몇 장 뜨고 금방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뜸은 계속해서 특히 만성병 같은 경우에는 6주 이상 오래도록 뜬 다음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해서 그 후로 어떻게 더 떠야 될 건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뜸을 해서는 안 될 곳이 있죠. 말하자면 혈관이 혈관이라는 것은 특히 뭐 이런 머리 부분에 미세한 혈관들이 튀어나온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뜸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 목, 이런 데도 뜸 하면 안 되겠죠. 이쪽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는 뜸을 하지 않고요. 또
다리 뒤에 오금이라고 그러죠. 오금에도 뜸을 하지 않고, 또 젖꼭지 이런 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또 음부 이런 데는 뜸을 하지 않고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포와 가피, 뜸을 한 뒤에 수포가 생기니까 뜸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70도로 그 반밀입으로 뜸을 굉장히 단단하게 말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수포가 생기지 않는데, 또 피부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에 약간 물집이 잡힙니다. 수포가 물집이에요. 물집이 잡히거나 너무 약간 뜨겁게 뜸을 뜨는 바람에 딱지가 짖습니다. 딱지, 가피 이런 딱지가 졌을 때는 뜸을 한 뒤에 수포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작은 수포는 곧 흡수되어 없어지는데 큰 수포는 소독한 침으로, 꼭 청결한 침으로 해야 되겠죠. 이 부득이 침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나 청결이 문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소독되어 있는 침만 가지고 끝으로 살짝 그 수포를, 물집을 찔러서 수액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뜸을 계속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지 말고, 그 물집 자리 다른 곳에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위에 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지인 그 딱지에 가피가 생기면 뜨거운 열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딱지 위에 하게 되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딱지를 떼고 뜨면 안 되겠습니다. 딱지를 뗄 때는 너무 뜨겁겠죠. 그래서 딱지를 떼지 않고 그 위에 뜸을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딱지를 떼지 말고 그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뜸의 보와 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뜸은, 보는, 더해주는 것은 뜸쓰기 자연스럽게 타야 보가 됩니다. 사법은요, 입으로 불어서 빨리 연소시킨다. 그럼 뭐예요? 더 뜨겁게 빨리 타겠죠? 그것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보와 사를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는 장수를 많이 하지 않죠. 적게 합니다. 사는 어때요? 사법은 뜸 장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뜸을 많이 뜬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뜸은 항상 그 환자에 맞게끔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뜸봉은 어때요? 뜸봉을 작게 해야 좋습니다. 보법이고요. 사법은 어떻습니다? 뜸봉을 크게 하면 그거는 사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뜸은 뜸봉을 아까 말씀드린 단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단하게 하면 절대 절대는 표현이겠지만 더 사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보법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셔야만이 됩니다. 사법은 어떻습니까? 뜸쑥을 단단하게 말게 되면 그것은 사법이 됩니다.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뜸은 단단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보법은 뜸쓰기 타고 남은 제2의 뜸을 제가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은 어때요? 타고 남은 죄를 어때요? 뜸 할 때마다 자꾸 치우고 다시 또 뜸을 할 때마다 합니다. 그것은 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뜸은 뜸쓰기 타는 부위 주변을 세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것은 사람 피부를 열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분산이 된다는 것은 열 전도율이 적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덜 하기 위해서 세 손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뜸을 여기에 떴다면 그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피부에 말하자면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눌러서 준다면 훨씬 덜 뜨겁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법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 그냥 뜸에다 그냥 불만 붙여주는 거죠. 열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면은 그것은 사법입니다. 여기서 보법, 사법 얘기하는데 보법은 꼭 좋고 사법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법이 대체적으로 많이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좋고 해서 그런 느낌은 들겠지만 보법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또 사법이 어떤 분에게는 사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은 식히고 한은 따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은 식혀주고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따뜻한 걸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침보다는 뜸이 훨씬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뜸은 금방 뭐 한 번 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뜸을 뜨시게 되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시간이 흐르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뜸을 많이 뜨셔서 항상 건강한 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뜸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